Chapter 4 Human Learning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제가 강조하는 것들만 빨리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학습이라고 하는 본질이 어떤 것인지, 특징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과업을 한 것이 인간의 학습이라기보다는 Basic Principles of the Learning will apply. 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다 다룰 겁니다. 그냥 이후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내용을 머리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쭉 이렇게 한 건데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같이 필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봤더니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학습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인데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은 behavioralism 나와 있죠. 파블로 나와 있는 거 뭡니까? 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조건화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안 봐도 됩니다. 자극 반응 강화입니다. 넘어갑니다. 니오 비헤이비어리즘 신행동주의는 자극이 없었는데 이런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발문을 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오프런트라고 지칭한다입니다. 이거 앞전에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오프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화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신행동주의와 행동주의 너무 일러라고 시간 소모하지 않습니다. 강화 중심이냐 자극 중심이냐 그 차이인데 다 어쨌든 모방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거. 모방에 의한 학습이 꽤나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섀도잉이라고 하는 거 영어 학습에 있어서 참 뭐 이렇게 좀 영어 꽤나 한다는 분이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고 과정이 별로 개입되지 않는 그런 섀도잉이 별로 언어 학습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특히 2차를 위해서 발음을 좀 좋기 위해서 섀도잉 하는 거, 그거 다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클릭수 높이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인상을 그렇게 받습니다. 효과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커그니티브 여기가 중요합니다. 컨디셔닝에 대한 한계점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인간의 지능이라든가 human think logically and abstractly and imaginative ability to creative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얘기 반복입니다. 인간의 학습은 유의미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반복됐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rote learning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discrete and relatively isolated entity. 자, 한 개 개별적인 요소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과 복수형, 2과 과거형, 3과 과거형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언어 형태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을 rote learning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meaningful learning 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subsumption can be described as process relating anchoring material relevant to established entity in cognitive structure. 말 더럽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알고 있는 것이 새로운 것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게 한다인데, 자, 아까 앞전에 제가 시간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유의미한 학습의 대표적인 것은 어드밴스 오거나이저입니다. 이거 항상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전략입니다. 유의미한 학습의 전략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뭐라고요?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선행 조직자는 자, 목적이 뭡니까? anchoring이라고 했죠. anchoring 어디 있어? Where are you? Substantial can be described process relating anchoring 여기 있죠?
밑에 내가 알고 있는 기저하는 지식인 겁니다. 됐죠? 그 기저하는 지식을 새로 제공하는 정보, 뉴 인포메이션에서 닮아 있는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행 조직자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이렇게 인간의 머리에 많은 스키마가 있어요. 멘털 스크립트입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스키마라고 지칭해요.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고, 거기에는 엄청난 총체적인 많은 지식인데 여기에 관련 지식이 새로운 정보와 닮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얘가 쏙 들어가. 이게 서브섬션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프리티칭을 해야 된다는 거고, 티칭 레슨적으로 스키마 액티베이션 얘기한 됐죠? 이게 행동주의. 이게 행동주의. 행동주의의 본질이. Repeat after me. I go to school, I go to bank, I go to church.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자의 이 언어 형태가 의미와의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다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관성을 알죠? 새로 기존에 있는 앵커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이 자꾸 해서 학습을 하는데,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게 되는 것, 덩어리째 통째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연결혼 했다가 영어학 했다가 일반 영어 했다가 문학 했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영어학을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안 해. 그러면 통째로 영어학이 쑥 증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프루닝.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씩 개별적으로 잊어지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 관련 지식이 덩어리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신 분 있죠? 지금 하세요? 치라고 하면은 오페라 몇 장에 뭐야 저기 그거 단계 있지 않나? 그거 뭐 어디까지 했으니까 뭐 해봐 하면 하세요? 다다다다 이거 안 되죠? 이거예요. 프루닝 된 거예요. 인지 과정에서 유민학습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래서 자주 봐줘야 돼. 뭔가를 배웠을 때 자주 쪼개가지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자주 터치해 주는 게 진짜 유능한 학습이에요. 한 방에 내가 뭔가 끝내리라고 하는 과한 욕심이 사실 유민학습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만 올리는 거예요. 이걸 1년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내가 2년 동안 해야 된다. 이걸 해서 기간을 하고 쪼개서 딱 세부적으로 마이크로적으로 쪼개서 매일 터치해 주는 사람이 훨씬 유능한. 다음 유민학습의 측면에서 누마닉 디바이스만 좀 알고는 갑시다. 뭐 이게 뭔지.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여기 arbitrarily assigned, 그러니까 무작위로 뭔가를 자꾸 던지면은 모르는 거죠. 암기할 때. 그런데 유의미하게 manufacturing, 조작을 하는 거죠. Inventing artificial mnemonic device to remember the list of the items in upcoming examination. 이런 건 들고 싶진 않은데 그 응팔에 보면은 화학기호 수엘리벨 있어. 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시죠? 옛날에 한 90년대생이 있어요. 90년대 초반생들, 이때 91년생들, 그 사람들까지가 그 응팔이거든요. 응팔 세대 91년생들이야. 71년, 미안해. 미쳤다. 71년, 91년, 여러분들이 1, 2, 3, 71년생들이에요. 71년생. 그 사람들이 이제 화학 기호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수헬리벨 할 때 음을 붙여. 수헬리벨 뭐 이런 거 음을 붙여서 하더라고. 그게 누마닉 스트레스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음에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붙여가지고
연산이 되게끔 뭔가 하는 것들. 여러분 공부할 때 뭐 역사, 뭐 선조, 태조,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numetic strategy, numetic device입니다. 유면 학습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알았으면 돼요. 자, 그냥 유면 학습의 어떤 방법으로 암기법입니다. long-term memory에서 어쨌든 조금 잘 자리 잡게끔 하기 위한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numetic 철자만 한번 째려봐. 지금 철자만. numeric이에요. numetic. 암기법.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이 전체적인, 고개 들고, 전체적인 보편적인 암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유의미성을 건드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단어의 암기법에 있어서 L1의 발음의 유사성을 만들어 가지고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개념이 상위 개념이거든. 키워드 메서드는 numetic strategy의 한 사례입니다. 키워드 메서드는 L1의 발음을 섞어서 그리고 연상법이야.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응? 맨날 제가 얘 드는 게 너 뭐냐? 거든? 병 느모니아인데 너 뭐냐? 한국 발음을 거기에 엮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키워드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mnemonic strategy는 포괄적으로 유의미한 학습을 하는 모든 아까 화학 기호나 이런 모든 암기법 있잖아요. 전부 다 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웅변을 했어. 근데 웅변할 때 문장 하나하나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안방에서 1번 읽고 거실에서 2번 읽고 3번에 화장실에 읽고 안방 화장실 거실 안방 화장실 거실 이렇게 하면은 하다 보면은 그 장소를 연상하면은 문장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numetic strategy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미성의 학습의 인간의 원리가 이렇구나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numetic 이해하시겠죠? 키워드는 L1의 발음의 특징 유사성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 뭐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네. 뭐 house, geographical areas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의미하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전화번호 같은 것도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상업적으로 이사업체 이사 뭐 그런 것들. 자, 이거는 pruning 아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어요. proactive냐, retroactive inhibition이냐 이것은 어떻게 pruning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했는데 pruning 자체가 유의미한 학습의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한꺼번에 망각이 일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학습의 원리가 이러하다. 뇌의 원리, 인지적인 원리를 어쨌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ognitive pruning 그냥 유의미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여기는 중요하겠습니다. automaticity. Interestingly, pruned items may not actually be obliterated. They may be difficult to retrieve. 자, 완전히 pruning 됐다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피아노 내가 더 이상 안 쳤어. 근데 어느 날 앉아서 쳐보면 뭐지? 손가락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남아있네?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내 손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장기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끔 알게끔 이렇게 존재하게끔 해주는 것이 자동화입니다. 오토매티시티. 알겠죠? 철자 오토매티시티. 모든 언어 사용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언어 형태 사용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언어 형태 하나하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갔어요. 핀란드 가서 피니쉬를 배워서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도 갑자기 한국에 오면 한국말이 나와요. 프루닝 됐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화된 것은 함부로 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it's always there.
그렇죠? 그래서 언어학습의 목표이 되는 겁니다. 자, but in process of making language automatic, devices served as interim entity, meaningful at low level of assumption, then they are systematically pruned out of later stage of language learning. 이것은 subsumption,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은 interim entity, 지금 어느 부분을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좀 어지러운데. 자, 여기 in the early stage of language learning, certain devices, definitions, paradigms, illustrations, and rules are often used to facilitate assumption. But in the process of making language automatic, the device served as interim entity, meaningful at low level of assumption, and then they are systematically pruned out at later stage of language learning.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 잘 들어요. 이거 그냥 자동화란 얘기예요. 여기 핵심은 룰이에요. 처음에는 규칙만 제공한 다음에 이거는 인출한 기간에 잠깐 필요한다는 거예요. 잠깐. 결국 이것이 인출한 기간에 프랙티스 과정에서 연습을 해서 자동화로 넘어가 버리면은 피아노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암지적 지식으로 항상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토매티시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건데 결국 언어학습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한정된 정보 처리, 명시적 지식을 형성하는 규칙 기반의 지식을 형성시킨 다음에 뭡니까? 디클레티브 knowledge를 제공한 형태에서 이것은 유의미성을 촉진한다라고 했어요. 결국 규칙을 알면은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자동화를 통한 암지 지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이에요. PPP 모델이라고 하는 CLT 학습, 인지지 학습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자, we might effectively achieve the goal of cognitive competence by removing unnecessary barriers to automaticity. Unnecessary barriers to automaticity. 자동화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들, mnemonic devices or paraphrase might be initially effective, but its need is minimized by later more global conceptualization. 의식적인 거예요. mnemonic도 그렇고 paraphrase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어 형태 자체의 의식적인 정보 처리. 이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목표는 룰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컨트롤드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되건 간에 이것에 대한 언어 형태에 대한 의식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 오토매틱 프로세싱의 의식적인 정보 처리, 컨트롤드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한한 이게 필요한 것이죠. 됐죠? 이 결과는 디클레티브에서 이게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서 이거의 결과인 procedural knowledge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 과정은 항상 프랙티스를 통하여서 오토마이제이션, 자동성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language attribution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subtractive bilingualism 이것은 그냥 참조로 각자 읽도록 합니다. L2 학습하는 게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 환경입니다. Audiolingual method 보시면 exclusively on behavioral theory of conditioning and rote learning, stamping on the language through saturations, little reference to meaning.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Little reference to meaning 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언어 형태 하나하나 학습이 전혀 의미가 없다, 알고 있지 못하다입니다. 러너는 focus on only on meaning with no reference to meaning. 내가 뭘 반대로 해야겠다. Learners focus only on form with no reference to meaning.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과정은 이론적으로 surface structure에만 포커스하고 있다. 됐죠? 여기서 무시되는 것은 학습자들은 발달 단계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려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유면허 학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유면허 학습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니다. 배우기 전에 미리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제공할 거, 그리고 학습자들의 관심에 대한 요구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의 관심에 맞게끔 내용적인 부분에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이제 제공하는 것. 그 다음 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Social Constructivist Respect 여기 잠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 로저스 인본주의 여기는 여기 이런 거 휴먼 됐고 여기 책은 Sharp contrast with the contemporary Skinner, Rogers saw the whole person as physical, cognitive, but primarily emotional. 이 부분입니다. 칼 로저스의 강조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인지적인 것, 또 피지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펙티브적인 것에 대한 고려, 학습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유일하게 문제 적용점입니다. 다음, Rogers' position, important implication of education, focusing away from teaching. teaching은 다분히 인지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Toward learning. 자, 배움과 가르침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뭐 2차에 좀 있어 보이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 책에서 사용한 말인데 The goal of education is facilitation of change and learning. 변화를 만들어낸다인데 여기서 시작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의적인 측면의 안정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학습의 촉진은 아이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해요. 배움에 대한 안전망입니다. 아시겠죠? 안전한 학습 환경이에요. 안전한 학습 환경. 외국어 학습에서 안전한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였을 시 그것에 대한 교사의 지나친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이노베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earning how to learn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taught something from superior vantage point. 이거 누구 이야기할까요?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 존재,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정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effective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박스에 있어서 인지적인 과정에 있어서 정의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유무를 따지겠죠. effective적인 것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안전에 대한 거입니다. 학습자의 정의적인 측면의 안전함, 오류에 대한 불안함을 걷어내주는 노력들이 있다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뭐 은행식 저축 학습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까 했는데 굳이 각자 읽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오늘 여기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중. 이것이 거의 마지막이니까 부가스키에 대한 내용인데 미디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Symbols, Signs, and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 mental activity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mental activity에 있어서 미디에이션을 기초로 학습을 한다인데 여기에 정말 분필 긴 것 잠깐만. 이거 먼저 머리에 넣어두고 좀 볼게요. 인간의 학습에 있어서 심리적인 측면의 사이콜로지 측면에서 학습은 미디에이션이라고 했죠. 여기에 말하는 미디에이션이라고 했어요. 과정이 사이콜로지가 인터 사이콜로지에서 인트라 사이콜로지 과정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터는 항상 between이고요. 여기 인트라는 within입니다. 이것이 사이콜로지 과정이고, 자, 학습의 과정에 있어서 regulation, 통제 정도에 있어서는 이 똑같은 과정을 봤을 때 other regulation에서 self regulation 과정입니다. 이 둘 다 내재화 과정이에요. internalization, 내재화 과정. 여기도 내재화 과정입니다. 알겠죠? 여기에는 인터와 그 다음에 other 이 두 부분이 결국 미디에이션의 측면에서 언어학습이 그냥 발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결국 인터랙션 과정이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PLT에서 또 확장되는 개념, 아래 되는 거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알면은 기출 다 풀립니다. 알겠죠? 자, key to understanding higher form of beyond simply physical reflex. 단순한 physical reflex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주에서 툭 하면은 툭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mediation of symbols in language, 매개체를 기반으로 한 정신 활동이라는 겁니다. 비가스키의 관점에서는 task for psychology is to understand how human social mental activities are organized. 자, understand인데 다른 사람이 인지적으로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는 겁니다. 따라서 culturally structured artifacts, 도구적 매개체 하나, social interaction people이에요. others예요. 우리 전공에서는 artifacts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private speech도 있는데 그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혼자만 하는 사적 언어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입니다. social interaction, social relationship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이유인데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우리 전공 용어는 참 특이하게 이 비가스키가 학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적 역할, 기능을 설명한 겁니다. 언어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매개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언어죠. 언어인데 언어적 발달에 있어서 언어를 학습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언어인 겁니다. 누구예요? 언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제공받게 되는 도움, 스캐폴딩을 말하는 겁니다. 소셜 인터랙션을 그대로 모방해서 학습 상황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러너 센터드 인스트럭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다음, language is not only an instrument for thoughts.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과거인데 그게 아니라 발달을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Emphasize the ability to develop thoughts, social interaction. 핵심 키워드는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터랙션이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인데 tool for communication with other human being. It is this symbolic relationship that is the driving force, developmental growth and cognition. 어려운데 그냥 발달을 시키는 것이 인터랙션을 통하여서 일어난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발달 단계가 있는데 성장하게 되는 것은 실제 발달 단계에서 그 다음 잠재적인 발달 단계로 그냥 학습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other regulation, 이 과정이 이상적인 학습 환경이라는 겁니다.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internalization 된 거예요. 내재화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GPD가 형성이 되겠죠. 점점 이렇게. 난 여러분 스터디하는 거 동의인데 이게 정말 스터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발달 단계와 상대방의 발달 단계, 이 실력, 깨놓고 말해서 이게 달라서 참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socio-cultural perspective, 찰스, 여기 socio-cultural perspective, socio-cultural approach, socio-cultural perspective, 다 똑같은 말인데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서 언어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에서 이것을 알아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Charles' early stage of language acquisition are outgrowth of process of meaning-making collaborative activity with members of given culture인데 이론적으로는 other member는 more capable learner라고 설명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숙련자와 collaborative라고 하는 게 그대로 CLT에서 받아들입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혼자서 못하니까 outgrowth입니다. outgrowth. 내가 actual 발달 단계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와 collaboration을 하는 과정은 동료와 땡땡을 하기 때문이다. 뭡니까? 인터랙션입니다. 인터랙션을 해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나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더 많은 지식을 인터랙션 했을 때 나에게 제공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발판인 겁니다. 스캐폴딩인 겁니다. 자, 그러한 학습 환경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며 됐죠? 여기까지는. 따라서 CLT에서는 그룹워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런 철학적인 학습의 인간의 본질적 학습의 근간이 되는 수업이 되는 겁니다. 오디오 링글 메서드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저한 통제를 통한 수업입니다. 교사는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것이며 CLT에는 그러면은 그에 반해서 학습자들이 각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자기보다 조금 더 숙련된 학습자랑 도전적 과제를 막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죠. collaborative approach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는 풍부한 땡땡을 경험합니다. 뭡니까? 인터랙션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이 성장하는데 근접 발달 영역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하나의 역할만 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지식의 도움,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facilitator라고 적어놓으세요. 사회적 구성주의 교사의 결국 역할은 facilitator입니다. facilitator는 여러분 뭘 해봐야 될까요? 1번 걸어 다닌다. 2번 잘 관찰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죠. interact입니다. 말을 시켜보는 겁니다. 알겠죠? 말을 시켜봐야 아이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으며 어떤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하게 조율해서 필요한 뭡니까? 스캐폴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순회 지도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음 여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쭉 정리를 해놨던 것이고요. 자, 여기 부분은 뭐 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뭐 자극, 뭐 이고 이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이 4장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